경제부터 금융계 소식까지 훈훈한 경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는데요.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돈이 될 만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의 안전성이란 공식이 추가됐는데요. 오늘은 수익과 안전을 노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값이 뛰는 자산이 있죠. 이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과 미국 달러화인데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자산, 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 안전자산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금과 이제 미국 달러는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이 금테크나 환차익을 기대하고 이 투자 기회를 여기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현재 금시세 조금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네, 국제 금 시장에서는 이 거래 단위가 트로이 온스라고 합니다. 줄여서 온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준비한 표를 보면요. 네, 1 트로이 온스가 31.1g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한 돈, 두 돈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듯이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약 8돈이 약간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이번 달 이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제 지난달 초 1온스당 1,710.25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4월 온스당 1,480달러 수준까지 내려간 뒤에 이제 반등한 금값은 1,700달러 선을 견고하게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해서 내년 말께는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금값 상승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까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이 금의 매력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실물 자산이자 언제 어디서나 통용이 가능한 이 금은 이 경제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몸값을 높여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 대응 방안으로 이제 무제한 돈 풀기에 현재 나서고 있는 점도 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한몫을 하고 있고요.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서 지난 3월이죠,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췄고요. 이 당분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하고 무제한적 유동성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에서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자가 없는 무이자 자산인 이 금은 이 실질 금리와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가 이 제로 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금값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좀 상황이 비슷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미국 연준은 이제 기준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까지 끌어내리고 이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온스당 금값이 이제 800달러대였던 이제 금값이 이제 상승세를 타서 2011년에는 이제 1,800달러대까지 올랐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위한 이제 양적 완화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데요.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세계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규모가 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돈풀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값 상승세도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나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금값이 온스당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3,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지난달 21일이죠. 이 연방준비제도는 금을 찍어내지 못한다라는 이제 보고서에서
이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이 이제 대차 대조표와 재정 적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18개월 내에 금값 전망을 온수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금이 달러, 채권 등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이 진짜 안전한 투자 자산인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안정돼 있을 때는 이제 금이라는 대안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 시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가치가 급변동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태생적으로 좀 안전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시점이 되면 그래도 금은 당장 내다 팔 수가 있고 또 소위 환금성이 좋아서 이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보니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정말 안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걸 다 믿을 수 없어서 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선 금 펀드 있고 또 실물인 그 골드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금통장 거래까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그나마 이제 조금 대중적인 금 펀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간접 투자인 금 펀드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요. 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상장지수 펀드는 이제 계좌 개설 후에 입금하면 이제 국제 시세에 따라 수익률을 환산해서 적립하는 구조로 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 차익에 따른 이자 배당 소득세가 이제 15.4%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또 증권사의 수수료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해외에서 출시된 이제 금 ETF 경우에는요,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물 투자 방법인 골드바 투자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실물 투자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 골드바 투자인데요. 어떨까요, 이거는? 네, 이제 실물 투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요, 이제 금 가격 상승률이 즉시 반영이 돼서 이제 환금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이제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이제 절세 혜택이 뛰어나다라는 점인데요. 최대 장점은 이제 절세 혜택이 되겠고요. 다만 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금을 살 때 이제 10% 부가가치세와 이제 골드바 제작 비용 등 이제 5에서 7% 수수료가 붙고요. 또 팔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골드바를 구입하려고 할 때 순수한 금값 외에 수수료 5% 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금값이 이제 많이 올라서 팔 때 부가가치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부가가치세는 실물 거래에 따른 세금이라서 이 골드바를 되팔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골드바 매입을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5%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제 개인이 금 실물인 이제 골드바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면 최소한 매입 가격 대비 15% 이상 올라야만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골드바 실물 투자로 매매 차익이 생겼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골드바 실물 투자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도 최소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TV 홈쇼핑 보니까 또 골드바를 팔더라고요. 이 홈쇼핑에서 파는 골드바는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골드바의 품질이나 순도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금거래소와 은행의 골드바 가격이 이제 홈쇼핑보다 저렴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홈쇼핑은 은행이나 금거래소와 달리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또 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활용한 무이자 할부 형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금거래소라든가 은행의 골드바 가격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판매 채널별로 이 수수료도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 골드바를 직접 구입을 하실 때는요, 이제 판매 채널에 따라서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금판매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이제 TV 홈쇼핑입니다. 이 금값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 130에서 140% 판가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렴하다고 광고하지만 이제 실제로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백화점도 금판매 수수료를 높게 받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대개 판가율이 130% 수준에 달합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판가율이 105에서 107% 수준인데요. 이 대부분 주요 업무로 금을 판매하기보다는 부가적으로 내방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금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품질도 제대로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금값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게 바로 금의 순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99.9949으로 되어 있는 금이 순도 테스트를 하면 그 이하인 9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골드바의 외형은 금인데 내부에는 납이 들어있어서 40%는 금이고 60%는 납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같은 손실은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금을 구매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확인 절차 거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금 투자 방법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방법이죠. 금 통장을 활용한 금테크.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은행에 금 통장을 신규 가입을 해서 여유 자금으로 금을 매입을 하고요. 이 통장에 쌓아뒀다가 나중에 금값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거래 비용이 저렴합니다. 앞서 이제 실물 투자 골드바를 사려면 수수료가 5%, 부가가치세 10%가 더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통장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1%로 낮습니다. 네. 최소 거래 단위가 이제 0.01g 이상이기 때문에 단돈 몇천 원으로도 통장에 쌓아둘 수가 있고요.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단 이제 금값이 올랐습니다.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금통장에 대해서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금 관련된 재테크 방법들 쭉 살펴봤는데요. 자, 금테크 할 때 이 점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금테크는 국제 금 시세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또 하나는요, 국제 시장에서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 환율 영향도 직접 받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금을 미리 사두신 분은 수익이 더 발생하지만 반대로 금값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테크는 당장 몇 달 후를 바라보지 마시고 길게 보고 조금씩 분산 투자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2, 3년 후에 사용할 여유 자금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를 이렇게 뚝 떼서 이제 금에 분산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불안정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금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환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테크란 뭔가요? 네, 환테크는 환율 변동 방향을 예측해서 외화를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나 엔화 등 환율이 떨어졌을 때 구입했다가 오르면 되팔아서 환율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사실 달러 가치 치솟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2월 중순까지만 해도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00원 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이 달러화 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던 1,250원을 가볍게 넘었는데요. 급기야 지난 3월에는 1,285.7원으로 1,300선까지 위협을 했었습니다.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뜻하는 이제 달러 인덱스는 지난 3월 9일이죠. 94.87에서 19일 103.6으로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1,200원대의 초중반을 오가는 수준으로 이제 비교적 안정이 됐지만 이 향후 실물 경기 침체가 온다면 달러화 가치는 또 한 번 뛸 수가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환테크를 좀 시도해 보려는 초보들을 위해서 좀 손쉬운 달러 투자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네, 달러 예금은 가장 쉽고 빠른 환테크 방법으로 꼽힙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제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손쉽게 통장을 개설해서 소액으로 달러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정기예금처럼 정해진 기간에 확정 금리를 제공하면 이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환차에게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고요. 또한 정기예금처럼 5천만 원 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금리는 1년 기준 0.8에서 1.0% 수준이고요. 이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는 낮지만 이 환차익을 얻는다면 만기 시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환율 변동성이 좀 큰 만큼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환율이 높을 때 투자한 경우 이제 환율 하락세에 접어들면 이 환차 손을 입을 수가 있고요. 또 환율 하락폭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선호가 되기도 합니다. 또 금융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화 예금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이 달러 상장 지수 펀드 ETF는 증권 계좌만 있으면 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품인데요. 이 달러 ETF는 쉽게 말해서 달러화 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ETF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이 원화 대비 달러의 움직임에 이제 1배수로 연동이 되는 ETF 외에도 2배수로 연동되는 레버리지 상품도 있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이제 개인이 언제든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달러 ETF에 투자했다가 급전이 필요하거나 좀 이익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이 부담 없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위험 부담을 고려해서 투자 선택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네, 이 금테크, 환테크 역시 투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수익을 목표로 큰 돈을 투자하면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이나 달러 모두 가치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과도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